번째 지적 확인 한우는 무엇일까요? 지적 확인 한우 먼저 이게 원래 여기 책엔 안 적혀 있어. 외우지 마. 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먼검대라고 원래 다른 그 운전승무 그게 지적 확인 한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먼검취다. 그래서 검지로 지적하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승무에서는 이건 외우지 마세요. 그 먼저 취급하고 검지로 지적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먼검치인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 확인하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 확인, 이장 지적 확인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좋아. 저도 예전에 철도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들 많이 운전했어요, 여러분. 코레일에서도 운전하고 서울교통공사에도 운전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꼭 했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지금 철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철도 쪽에 별로 큰 뜻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게 꿀직장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들어갔던 거였는데 어 제가 근데 그렇게 철도 쪽에 뜻이 없어도 내가 꼭 항상 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 지적 확인 한우였어. 왜냐면 이게 진짜 오류율을 엄청 낮춰줘요. 한 95%?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관제사 되셔도 지적 확인만큼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지적 확인 한우를 나중에 헬멧 들어가잖아요. 절대 안 해, 진짜. 절대 안 하는데 이거 만약에 안 했다가 사고 나잖아요. 진짜 엄청 골치 아파. 여러분들 난 사고 안 났어. 저는 방송항도 하고 저는 한 번 업무하면 제대로 합니다. 인강 하나 찍어도 제대로 찍는 것처럼 무조건 1등. 난 항상 그래. 그래서 코레일 일주일 만에 들어가고. 아니 이거 또 첫 강의니까 또 자랑 좀 하자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저 서울에 있는 그 명문대거든요. 영어는 만점 받았고요. 수능에서. 그 다음에 수학은 수능에서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면 바로 아는 서울 명문대 나왔는데 어, 그래도 지적 확인 한우는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낮춰준다. 왜냐면 사고 나면 일단 여러분들 지상근무야. 이거 실무 얘기인데 지상근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상근무 개꿀, 9 to 6 개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상근무 하면은 지상근무 한번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해져. 그냥 현업에 있다 보면 사고 쳐가지고 지상근무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되게 자책감을 되게 많이 하고 거기 가면은 그 상벌위원회인가 거기 가야 되거든요. 막 아저씨들 막 엄청 앉아 있는데 막 압박 줘요. 막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 했습니까? 그럼 갔다 오면 사람이 이상해져. 그래 골치 아프니까 그걸 막는 방법 뭐다? 지적 확인 한호다. 그래서 실무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말하는 거고요. 응답은 2명이서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시작됐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일본에서 시작된 줄 알아. 나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달로 출발할 때. 그래서 일본 철도에 운용됐고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지적은 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는 환호만 했다. 예를 들어서 뭐 LDP 감시 이러면 다 같이 LDP 감시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청각 뭐 좋은 거 다 적혀 있어요. 막 뭐 성대 근육과 팔운동을 자극하고 그냥 근데 사고율을 확실히 낮춰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히려 소요 시간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적 확인한 후 나사에서 시작됐어요. 맞아 들려요? 맞죠?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일제강점기 시절 지적 확인 환호가 시작되었다. 아니죠. 환호만 한다 했잖아. 그 다음에 소요시간은 지적 확인 환호가 제일 높다. 이것도 아니라 했죠. 소요시간 감소됐다. 이것도 기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재밌잖아. 우리 재밌게 공부해야지. 철도 아카데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잘 공부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게 철도 아카데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토인데, 어, 제가 일본 많이 갔었거든요. 이때까지 한 15번 갔나?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철도에서 뭔가 나는 느낌이 지적 확인하는 일단 걔네들이 열심히 할 줄 알았어. 저기 뭐 후쿠오카나 뭐 그런 뭐라 하지? JR이라고 그러나 걔네들이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우리나라 똑같던데 대충 손가락으로 그냥 휘휘 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난 그 일본에서 비행기 타는 애들이 지적 확인하는 잘하더라고요. 그 승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보세요, 여러분. 해서 무조건 100점 맞도록. 자, 필요성. 아예 다 알아. 넘어갈게요. 자, 열차안전, 그 다음 오감 이용해서, 자, 인적으로 감소, 뭐, 근본적, 찌찌찌찌찌 다 알지. 뭐, 좋은 거 다 적혀 있지, 뭐. 지적 확인 한우는 인적으로를 제거합니다. 맞아, 틀려요? 자, 이거는 내가 중요해서 적어놨어. 자, 이거는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어. 왜냐면, 책에 뭐라 적혀 있냐면,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감소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동작.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적혀 있네요. 먼검대. 먼저 보고, 검지로
지적한 다음에 대상물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검지로 가르친 후에 그 먼저 취급 대상물의 명칭과 상태를 환호 응답한다. 아니 그냥 멍검대로 가요 여러분. 멍검대.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에 시행 순서는 이것도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멍검대로 하라고. 그래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검지로 가르친 다음에 대상물을 취급한다. 자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뒤에 있는 자 관제실도 똑같은데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 그래가지고 한 명 취급자가 지적 환호를 하면 보조자가 응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급자가 지적 환호로 뭐 저기 뭐 선로 전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선로 전환 이거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조자가 지적 확인 환호하고 취급자가 응답한다 이러면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적 확인 환호의 방법이 적혀 있는데 먼저 대상물과 직접 관련된 거 우선하고 나머지는 환호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양한 방법들이 적혀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 승무 쪽에 비상시 조치를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운전 승무 쪽에 비상시 조치를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그 철도항 운전 승무 쪽에 비상시 조치 들으세요.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 운전 승무 쪽에. 왜냐면 걔네들은 취급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선로 전환기 취급을 안 하잖아. 그래서 취급하기 전에 지적 확인 환호하고 이제 한 후에 동시에 환호한다. 그리고 보조 신호기 지적 확인 환호 이건 관제만 하는 거잖아요. 관제만. 주체 플러스 보조 신호기 같이 있으면 주체 신호기 지적 확인 환호만 한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은 같이 할 것 같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레일 그 실무에서 적혀 있는 내용인데 코레일 실무 들어가면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도 시험 보거든요. 지적 동작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양손으로 물건 들고 가는 경우에는 지적 동작 생략하고 환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호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코레일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건널목을 건널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코레일은 다 지상철이어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지나가요. 위험해. 그래서 양옆을 꼭 봐야 되는데 그 코레일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팀장들이 우리 이제 혼내려고 저기 옥상에 가가지고 막 감시하고 그랬어요. 얘네 지적 확인 하나 안 하나. 근데 우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끝나고 욕 먹고. 철도 쪽은 아직도 그 꼰대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꼰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 시행 시기는 그래서 선로에 진입하거나 그래서 원래 실무에서는 그래서 양쪽에 가르치면서 열차 없음 해야 되고 자 운전 중 중요사항 확인 시 그래서 뭐 3번 선 출발 진행 65km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점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점검할 때도 밖에 나가서 열차 번호 확인 뭐 304 편성 확인 뭐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기기 수동 취급할 때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시행 시기 같은 것들도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 한 번씩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 이행 대상자는 다 적혀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나오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다야 다. 오케이 다.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계약자 포함이고 이해관계자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놀러 온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운행선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관제사, 부기관사, 영무원, 장비관리장, 건널목 관리원 다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전기장, 관리장, 건축원 뭐 다 포함. 그러니까 사실상 다 포함이에요. 내가 보기에 없는 사람이 있을까? 자, 계약자와 이해관계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멈추고 풀어보세요. 지금 답변하세요, 여러분. 철도왕 지금 듣고 있거든요. 들려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들려요. 자, 포함이에요, 제외요? 네, 제외죠, 제외. 아, 제외가 아니지. 포함. 다 포함한다 했잖아. 자, 그 다음에 부기관사는 지적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부기관사는 자 놀아도 된다. 맞아요? 아니죠. 자, 부기관사 하면 안 하면 어우 기관사랑 부기관사 거기는 선후배 관계가 아주 그거 해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진짜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자 지적 확인 방법인데 자, 일반 관제사의 지적 확인 환호 방법. 자 알람 경보 같은 큰 소리는 이제 지적 확인 환호해서 전파하고 일회사항 발생 시는 지적 확인 환호하고 조치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그리고 취급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한 번에 다 해버리고 마지막에 한 번만 지적 확인 환호한다. 이거 중요해요. 꼭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잖아. 자, DLP 그 다음에 LDP 이런 거 감시하는 경우에 제가 아까 위에 적어놨죠. 디파처라 그랬죠. 그 출발 감시. 업무 수행 시 생략이 가능하다. 감시할 때는 생략이 된다. 이거 중요해요. 내가 보기 두 가지 중요해. 그 다음에 클릭할 때도 사실 클릭한 다음에 지적 확인하면 좀 뭔가 좀 느낌 약간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취급한 후에 이제 검지로
지적 확인 한도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열차 출발 접근 시 전동 열차는 제외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전동 열차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5콘솔은 고속열차 광명 셔틀에 한해서 시행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으시고요. 자, 근데 딱 처음 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와닿아요? 콘솔? 그래서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철도 짬밥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와야지. 자, 1콘솔, 5콘솔 뭐 이런 게 있는데 1콘솔 제가 보기에는 그 호남 쪽 얘기하는 것 같고 뭐 2콘솔은 뭐 경부 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콘솔은 이제 광명 셔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선로도 보시면 구로 있잖아요. 거기에 기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철도 교통관제센터 있어요. 나도 가봤지. 거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거기는 전국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1급 기밀 시설이에요. 1급 기밀. 그래서 거기도 부르면 안 나옵니다. 자, 관제관제 나오세요 이러면 절대 안 나와요. 자, 근데 구로 쪽 있고 이제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광명 셔틀 타는 데가 있는데 그거 다 이제 다루는 데가 이제 오콘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열차 광명 셔틀은 이제 시행을 한다. 근데 열차 출발 접근할 때 전동열차는 제외한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DLP 감시 업무 중에서도 지적 확인 한호는 의무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DLP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자, 중요한 거 다 적혀 있는데 다 시험 문제야. 내가 보기에. 자, 일회 상황 발생 시 조치 후에 지적 확인 한호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다. 틀리다. 지적 확인 한호를 하고 조치를 한다. 다수인 경우에 매 대상마다 취급 시 지적 확인 한호한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전환해야 되는데 1번 하고 전환, 2번 하고 전환. 말이 안 되지? 매 대상이 아니라 하나 전부 다 하고. 자, 출발 접근은 전동열차를 포함한다. 아니요. 제외. 그 다음에 이제 환호하는 방법인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개 적어왔거든요. 자, EA4T 장내 진행, 출발 진행 이런 거 적혀 있고요. 장내가 뭐지? 출발이 뭐지? 이거 다 철도안전법 그 철도항이랑 같이 했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CCM 로컬 전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들을 때 시점이 잘 모를 때일 것 같아.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저희 구로에 보스 있다 했잖아. 보스. 거기 사진도 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다 새까맣게 막 덮여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 한 번씩 가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다 하지 않아. 왜냐면 얘가 다음에 말이 안 되지. 여기 포화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곳곳에 나눠줬어. 예를 들어서 청량리도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한 업무는 네가 취급해. 이거를 로컬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게 철도항밖에 없다고. 그다음에 저기 청량리에도 있고 저기 저 어디에도 있냐. 나 지금 이제 전역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전역 그러니까 우리는 농담으로 전역이라고 하거든요. 저 TMO 이런 거 아니고요. 또 어디에 있었냐 기억이 안 나네. 저기 인천인가 동인천에 하나 있었는데 동인천이었나 인천이었나.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요 업무를. 그러면은 이걸 로컬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그래서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컬에 갈 일이 많죠. 근데 만약에 기관사가 사고가 났어. 선로 전환기가 뭐지 무슨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로컬한테 물으면 로컬 잘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최종 보스야. 근데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걸 전환할 때 땡땡역 로컬 전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신호 생략 승인시는 진로 세정 이런 걸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신호 생략 승인시 진로 세정. 진로 세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선로 전환기 있을 때 그 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이제 잠궜다. 그리고 정거장 위에 입판 승인할 때는 정거장 위에서 입판을 할 때는 땡땡역 출발 정지 같은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입판이라는 게 이제 차를 안으로 들어보내거나 하는 것들 출발 정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선의 방법인데 야간 작업할 때 그 콘솔 알람이 막 여러 개 뜨잖아요. 일괄인지 확인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이제 야간 작업 딱 이제 자고 일어나서 딱 왔어. 알람이 한 100개가 떠 있어. 100개 다 언제 지적 확인하러 다 합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야간 작업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ZEP, ZCP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책이 좀 불친절하죠. 왜냐면 이게 다 실무를 위한 책이니까. 다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엔트리 포인트, 좋은 컨트롤 포인트. 그래서 좋은 엔트리 포인트는 이제 엔트리가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어 시작 지점, 좋은 엔트리 포인트. 그 다음에 좋은 컨트롤 포인트는 중심 지점을 좋은 컨트롤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4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자, 마지막까지 사고 사례로. 이거 그냥 이 문제 빼버릴까? 너무 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공부가, 여러분 이거 본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 게임은 입사 시험이에요, 입사 시험. 그래서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ZP, ZCP, DLP 감시, 그런 것들도 다 그래서 다 찾아왔고,
그리고 관제 강의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 이제 수강생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운전 승무 쪽의 강의도 들었었는데 아니다. 철도 안전파 강의 들었는데 관제 쪽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제가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대1 톡으로 막 상담 이런 것도 하면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고 사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도 사실 얘기했지만 너무 제 자랑 같긴 해서 죄송해요.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왔어요. 공부를 옛날에 못했거든요. 근데 되게 갑자기 졸부가 돼버렸어. 공부에서 졸부가 돼버렸어. 근데 어 그래가지고 나는 사고 사례들을 항상 다 얘기할 때마다 다 내 사고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들었거든요. 설명을 되게 잘해.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관제 아카데미 여러분들 들어갔잖아요. 수업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교수님들의 퀄리티가 어때요? 되게 안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는 사고 사례를 예전에 나도 들었지. 나도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있듯이 철도왕도 이제 입교 기간에 다녔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사고 사례 너무 마음이 들떴어. 어떤 사고 일어났을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설명을 못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관제랑 운전 승무에 있는 그 교수 자칭 교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시험을 안 봤습니다. 필기 시험도 안 보고 기능 시험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 대체한 사람들이에요. 교육 대체. 그러니까 한 40대 이상? 40대 이상은 다 교육 대체야. 이게 그 대구 참사 이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좀 실망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사고 사례는 나한테 듣는 게 제일 낫다. 자, 먼저 대구 지하철 사고인데 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한 중풍 장애인 새끼가 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중풍 장애인 새끼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열차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중풍 그분이 불을 지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192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원 생존. 전원 생존. 근데 이제 반대편 열차가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저기 관제가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갔지. 들어가갔는데 여기 옮겨 붙은 거야, 불이. 옮겨 붙었는데 일단 문을 열어놨었어요. 문을 열어놨었는데 연기가 이제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불이 옮겨 붙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불연성 소재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철도하면 뭐예요? 철도하면 적자죠. 그래가지고 이게 불연성 소재가 아니고 가연성 소재여가지고 활활 탄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출입문 열었으나 닿아서 192명 사망했다. 그때 당시에는 비상 그 객실 코크 이런 것들도 없어가지고 이제 다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했고 반대편 열차에 붙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뭐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대책은 이제 위기 상황 때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고 화재 발생 초동 조치, 유형별 비상 매뉴얼. 근데 이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기. 내용이 다 똑같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사고는 계양과 검암 수상 사고인데 이거는 그 공항철도 RX에서 난 거거든요. 이때 코레일이 공항철도 담당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코레일이 잠깐 운영했었거든요. 내용 뭐냐면 기관사가 이제 어유 룰랄라 하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5명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4명, 6명, 6명이었나? 그래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통보를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 6명 작업자가 통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임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코레일에서 또 아는 사람도 여기 그 갔었대요. 그러니까 코레일즈들 황찬 선배가 여기 갔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되게 살벌했대요. 그때가 왜냐면은 5명이 동시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안전감독관 지정 안 하고 로컬과 협의를 결의했다. 하면 이거는 계양 과원 사고입니다. 대구 사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책은 관리구역 내 통제 출입 통제. 그 다음에 부교공 충돌 탈선은 이 내용이 뭐냐면 자 구원 운전 가다가 앞으로 박은 거예요. 박은 거. 구원 운전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시면 모르시겠죠. 자, 열차가 이렇게 가다가 열차가 이제 열차가 갑자기 퍼진 거야 이제. 이제 앞으로 못 가. 그러면은 보통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뒤에서 이제 연결기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20량을 한 열차처럼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이거 근데 이런 사고 되게 많아. 그 앞에 있는 차가 이제 섰는데 자기 위치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야. 무전이 잘 안 됐대요. 근데 여기가 곡선인 거야, 곡선.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가는데 곡선에서 갑자기 이 열차가 빵 하고 나오니까 박아버린 거죠, 뒤에서. 그래가지고 그 3038열차와 40열차 38이 이제 앞에 가는 열차였지. 얘는 이제 전령법의 규정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제대로 통보 안 한 거지. 40열차는 속도를 무시했습니다. 원래는 25km인가 15km인가 그 제한 속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구원 파트에서 나오고요. 그 기관 관제도 아마 저기 철도 시스템 일반 첫 장에서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도교공 충돌 사상 샀고 하면은 전령법 규정 무시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차가 속도를 무시했다. 이거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 KTX 충돌 사고인데 이거 사진 한번 볼게요. 네, 딱 이 사진입니다. 아마 이거 입고 나서 난리 났을걸요? 이게 비교적 최근으로 알아요. 한 2012년이었나? 근데 일단 이 무궁화 이 차가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군인 대체 기관사였거든요. 이때 파업 시즌이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신호기 아닌데 들어간 거야. 그거부터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사고지. 근데 일단 박았는데 이 열차의 옆이 다 찢어진 거야. 이렇게 다 찢어졌죠.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 그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차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철도항은. 자, 열차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궁화 그 대체기관사가 여기 박은 거야. 옆면이 쫙 찢겼지. 그래가지고 열차가 이제 살짝 이렇게 접촉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짝 휘어졌는데 여기를 정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정지 안 시킨 거야. 그래서 여기가 열차 지나가면서 여기 옆을 또 긁었어요. 그냥 싹. 그래가지고 아니 자동차에서도 삼중 추돌 일어나기 힘든데 지하철에서 삼중 추돌, 그러니까 철도에서 삼중 추돌 일어났으니까 이거 난리 났죠. 근데 이제 이 열차는 사실 잘못이 없잖아요. 얘는 그냥 신호를 보면서 가는데 얘 무궁화 박은 거라니까. 또 여기 오는데 또 얘가 받고. 근데 얘는 이상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징계 받았어요. 그 철도는 한번 사고 나면 징계를 절대 못 피해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자, 왜 이 사람 왜 징계 받았냐면 이 사람 잘했어요. 뭐 승객도 다 안전하게 안내 방송하고 뭐 대피시키고 뭐 다 잘했는데 그 열차 방호 스위치라고 있거든요. KTX는 방호 스위치. 그걸 눌러야 돼.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다 해, 인간이. 어? 조치가 한 다섯 여섯 개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네. 근데 그거 하나 빼먹었는데 그거 하나 빼먹었다고 징계 준 거예요. 철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대체 기관사 군인이 해가지고 1차 사고가, 자, 자기 신호기가 아닌데 우측에 있는 신호기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2차 사고는 이제 장내 진행에 들어가다가 3차는 정지가 안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접촉해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비상조치 1장의 마지막 파트인데, 자, 2호선 상하심리 사고가 있는데 지하철에서 뒷차를 박는 게 절대 없거든요, 그럴 일이. 자, 이때는 ATS에서 ATO로 이제 그 전환하던 시기였어요. 아, 근데 아까 제가 테크트리를 ATC가 ATO 간다고 했었죠. 근데 좀 설명드리자면 ATS도 갈 수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2호선은 그 ATO가 전 구간 ATO예요. 5678이랑 그 다음에 2호선이 ATO입니다. 완전 자동. 그래가지고 근데 신호 오류가 이제 혼용을 하다 보니까 앞에 차가 있는데 진행을 내버렸어요, 이거. 근데 제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이 기관사분이 엄청 에이스였어. 엄청 에이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열차를 보고선 비상도 치고 그 다음에 보안제동이라고 있거든요. 보안제동까지 치면서 해가지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관사분이 만약에 좀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었다면 아마 위험한 사고 될 수 있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ATS, ATO 혼용으로 신호 오류가 일어났다. 이건 무슨 사고인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 한번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Q 4번. 자, 개양 과음 사고는 구원 열차에게 고장 지점을 정확하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이거는 아까 부교공이잖아, 부교공. 부교공이 돈 많이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치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를 한번 하자면, 그래서 사고 사례는 이제 내용이랑 그리고 그 대책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사고가 딱 이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 사고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시험 문제에서 합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적 확인안으로 하는 방법,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여러 개일 때는 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행시기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체 플러스 보조 신호기 이런 세부 사항 같은 것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일장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비중이 좀 떨어지고요.
근데 뭐 먼검대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 유형별 개선 방법이랑 뭐 물리적 행정적 별자적 방지벽 이런 것들도 맞추시고, 시뮬레이터 이거 시험 문제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규기는 시험에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입 특성, 어문수행대 특성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맞춰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파트는 실망찾기지. 여기서 하나 뽑으면 실망찾기인데, 우리가 단순히 실수는 실수한 거 뽑아야지 이렇게 하면 못 푼다 했어요. 이 워딩을 외워두라 했습니다. 작업 일부를 빠뜨렸다, 잘못된 순서로 작업 수행했다, 타이밍 놓쳤다, 이거 실수. 그 다음에 리즌 치지 못해, 이거는 뭐지? 알 거 없이 그냥 이거는 여러 사고 원인이 일어나면은 사고 일어난다는 거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인적 리뷰 이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원자력이 제일 낫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끝날 때는 이 대소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위반의 종류, 이거 내가 보기에 나올 것 같아요. 위반의 종류.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일장 인적 오류는 다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강의는 여러분들 저기 철도왕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찾아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 재생 목록 같은 거 참고하시면 더 좋은 강의 있고요. 오픈 채팅 꼭 들어오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것도 요청하셔서 받아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너무 공부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력한 거는 나중에 꼭 보답을 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적당히 쉬면서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